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의를 맡은 배연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수요 측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관련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에너지 산업과 기후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사실 환경 분야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 본 강의가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다루고 있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다루어야 하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환경 분야에 대한 주제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산업과 환경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중요한 주제로 기후변화를 선정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후변화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 세 분야의 조화를 바탕으로 환경보호, 경제성장, 사회적 포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위험으로 기후변화의 완화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인 극한 기후현상, 자연재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실패는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다른 리스크에 비해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 등의 인위적인 요인과 화산 폭발, 성층권 에어로졸의 증가 등의 자연적 요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 변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미 현재화된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끼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은 해수면 상승, 온도 증가, 토지 및 숲 저하, 생물 다양성 손실, 사막화, 빙하 후퇴 및 관련 영향, 해양 산성화, 염류화 등이 있으며 자연과 인간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해수 팽창과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지역의 구조 변화로 인해서 육지 및 생산 가능한 토지와 식량 생산 능력 및 식수가 감소하고 핵심 해양 생태계 자연 재방 및 관광 자원이 손실됩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과 최저 기온 변화는 토양의 수분 손실을 유발하고 생산성을 감소시키며 거주 가능 지역을 손실시키고 동식물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 종사자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로 해양 산성화는 어류 자원의 손실과 산호초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며 관광 경제에 피해를 주어 지역사회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로 빙하 후퇴는 식수, 전기 생산, 관계 등을 위한 필수 수자원의 손실을 유발하고 토양 및 내수의 염도 상승은 생산 토지와 식량 생산 및 식수의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다섯 번째, 온도 증가와 가뭄으로 인한 토지 및 숲 저하는
식량 생산을 감소시켜 기아, 빈곤 등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화재빈도 증가로 거주지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여섯째, 기후변동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에 따른 자원 기반의 사회경제체제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일곱째, 인간 활동, 기상 패턴 변화 등에 따른 사막화는 지대의 손실, 생산 토지 및 생계 손실을 유발합니다. 1.5도씨 기후변화 정책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국제사회에서 명시적으로 인식된 1990년대 이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의 2도씨 상승은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특이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도씨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2014년 IPCC 제5차 평가 보고서는 2도씨 목표를 1.5도씨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15년 제21차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나아가 1.5도씨로 제한하는 것을 범지구적 장기 목표로 규정하게 됩니다. 과거에 기후변화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1.5도씨 목표도 기후변화 정책 목표로는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전의 간빙기인 에미안기의 평균 기온이 현재와 비슷하고 그 당시 해수면이 지금보다 평균 6m에서 9m 높았기 때문에 이 특이점을 1도씨 이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18년 IPCC는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지구 평균 온도의 2도씨 제한은 안전선이 아닌 최후의 보루이며 2도씨 제한과 1.5도씨 제한은 자연과 인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도씨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100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상승할 경우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2도씨일 때의 전 지구 평균 해수면보다 0.1m 낮으며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의 0.1m 감소는 2010년 인구와 적응 노력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을 1천만 명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100년에 1.5도씨 제한을 달성하여도 해수면 상승은 지속되지만 해수면 상승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염류화, 홍수 및 인프라 손상 등으로 인한 위험이 줄어들어서 연안 생태계 및 인프라를 보강하고 복원하는 등의 적응 기회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도씨로 제한할 때 육지, 담수 및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많이 의주될 수 있습니다. 1.5도씨 상승하는 경우 알려진 생물 10만 5천 종 중 척추동물의 4%, 곤충의 5%, 식물의 8%가 기후학적으로 결정된 지리적 경계의 절반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며 2도씨 상승할 때는 이 비율이 척추동물의 8%, 곤충의 18%, 식물의 16%로 증가하게 됩니다. 1.5도씨 상승할 때 전 세계 육생지역 중 약 4%에서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2도씨 상승하게 되면 13%로 심각해지며 1.5도씨 상승 시 2도씨 상승 시보다 위험 지역이 약 50% 감소하게 됩니다. 단 생태계, 식량 안보, 물 공급, 인류 안보, 경제 성장 관련 위험이 지구온난화를 1.5도씨로 제한하더라도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당연히 2도씨에서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1.5도씨로 제한하면 2도씨일 때보다 빈곤에 취약한 사람들의 수를 최대 수억 명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로 기후변화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후변화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간략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